안녕하세요.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모델 Y 주니퍼의 디자인, 실내 구성, 그리고 편의사양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죠.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감성으로 이게 테슬라지 싶은 매력을 보여줬고요. 실내는 고급스러움은 살짝 부족했지만 공간만큼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였죠. 편의사양은 솔직히 부족함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주행 성능, NVH, 그리고 실사용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모델 Y 주니퍼 RWD의 파워트레인은 전기모터 400V 시스템 싱글 전기모터, 전기모터 출력 342마력, 42.8kgm/m, 전륜 서스펜션 W10원,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9 EV,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92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5.9초, 최대 한계 속도 201km, 복합 전비 5.6km kWh, 인증 주행 가능 거리 400km, 배터리 용량 62.5kWh, 배터리 회사 CATL, 완속 최대 충전 속도 11kW, 급속 최대 충전 속도 186kW, 주행 모드 컴포트, 표준, 회생제동, 표준, 감소됨이 있습니다. 모델 Y 주니퍼 RWD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동급 대비 약 300kg이나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 덕분에 차량의 움직임이 훨씬 경쾌하고 민첩하죠. 솔직히 SUV에서 이렇게 가볍게 튀는 느낌 흔치 않은 경험이죠. 게다가 전기모터의 출력도 342마력, 42.8kgm/m로 싱글 모터 치고는 꽤나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특이한 점, 주행 모드에 따라 출력이 실제로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감성만 바뀌는 게 아니라 컴포트에서는 부드럽고 표준에서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주는 점이 전기차를 처음 타는 분들에게도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주니퍼에서 눈에 띄게 바뀐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입니다. 기존 테슬라는 회생제동 따로, 브레이크 따로였죠. 하지만 이번 주니퍼부터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가 적용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회생제동이 먼저 작동하고 필요에 따라 물리 브레이크가 추가로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새롭게 생긴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회생제동 강도 설정입니다. 표준과 감소됨 중 선택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기능 덕분에 회생제동의 멀미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감소된 모드에서 내리막길이나 정지 시 제동이 늦게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회생제동이 약하게 걸리고 물리제동이 개입하기까지 살짝 시간차가 있다 보니 차량이 밀리는 느낌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꽤 이질적이고 불안한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스펀지를 밟는 것 같다는 느낌, 제동력이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변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아직은 이 기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제동력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슷한 기능을 적용한 아우디의 경우 회생제동과 물리 브레이크가 티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충전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7kW 완속 충전, 20에서 80%까지 6시간 25분, 90%까지 7시간 25분, 100%까지 9시간, 100kW 급속 충전은 20에서 80%까지 35분, 90%까지 40분, 100%까지 45분, 슈퍼차저 180kW 충전은 20에서 80%까지 20분, 90%까지 25분, 100%까지 30분이 소요됩니다. 단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 완충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LFP는 전압 변동이 적어 SOC 예측이 어려워 100%까지 충전을 해줘야 셀 밸런싱과 정확한 장량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있는데요. 잔량이 20%든 80%든 전압 변동이 적어 가속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건 꽤 매력적인 포인트죠. 주행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지만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비와 주행 데이터를 아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행 중 바람의 영향이나
내리막길을 주행해 충전한 배터리 용량까지 보여주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모델 Y 주니퍼 RWD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식 제로백 수치는 5.8초. 그런데 제가 계측기로 측정한 결과는 5.72초로 공식 수치보다 소폭 더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속 가속에서도 가장 느린 기록이 5.75초였고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도 5.82초로 이건 뭐 성능 유지력 미쳤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7.72초, 딱 200마력대 가솔린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상에서 쓰기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80에서 120km 추월 가속은 3.17초. 이 정도면 보통 340마력대 차량 수준의 성능으로 추월할 때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꾹 밟으면 그냥 쭉 하고 튀어나가요. 0에서 160km는 12.89초, 쿼터 마일은 13.78초로 측정됐는데요. 전기 모터가 고속에서 불리하다는 편견을 제법 잘 깨주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이 가속력 정말 쉽지 않죠.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량으로는 BMW X640i M 스포츠 패키지, 아우디 Q8 55TFSI 카트로, Q6 e-tron 프리미엄,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D 쿠페 등이 있는데 다들 가격이 2배에서 3배나 비싼 300마력 이상의 고성능 차량들입니다. 그런 차량들과 비슷한 가속력을 4천만원대 SUV가 보여준다. 그것도 전기차가. 이건 중국차를 제외하면 정말 테슬라만이 가능한 영역이죠. 그렇다면 고속 안정성은 어떨까요? 일단 일반 운전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시속 150km 이하 구간에서는 꽤나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진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스티어링 휠을 놓고 달려도 차가 옆으로 흐르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 꽤 믿음직했습니다. 급하게 스티어링 휠을 꺾어서 차선 변경을 해도 후륜이 흐르거나 슬립이 나지 않고 꽉 잡아주는 탄탄한 지지력도 느껴지는데요. 다만 150km가 넘어가는 초고속 구간에선 차가 살짝 뜬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기차 특유의 무게중심이 낮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이 가벼워서 그런지 고속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기모터의 반응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미션이 없기 때문에 속도와 상관없이 악셀만 밟으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야말로 답답함 제로의 전형적인 EV 감성이죠. 가속 느낌도 무척 인상적인데요. 부드럽게 이어가면서도 적당한 펀치감이 있어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급가속할 때마다 들리는 고조파음은 조금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향후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제동력도 확인해 봤는데요. 100에서 0km 제동거리 41.10m, 반복 제동 시 가장 긴 제동거리 41.40m로 수치 자체만 보면 와 짧다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하죠. 장착된 타이어가 사계절용 컴포트 타이어 금호 마제스티 9 EV거든요. 만약 썸머 타이어로 교체한다면 훨씬 나은 제동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생 제동 설정을 감소됨으로 두고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제동력이 순간적으로 훅 빠지거나 제동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럴 경우 제동 거리가 43m까지 늘어났죠. 운전자가 원하는 제동 타이밍과 차량이 실제 제동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 이건 확실히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생 제동만으로 제동 시 100에서 0km까지 거리 211.46m, 대략 100kW급 회생 제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생 제동을 표준으로 두면 고속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시내 60km 이하 주행에서는 동승자가 멀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제동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이번 주니퍼부터는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 확실한 개선 포인트죠. 이제 모델 Y 주니퍼 RWD의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크기가 작고 림이 두껍게 세팅되어 있어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기어비도 꽤 타이트하게 세팅되어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바로 차체가 반응하는 민첩한 조향 특성을 보여줍니다. 테슬라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한계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이런 경쾌함이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시내 코너나 원형 로터리를 돌아봐도 이거 편한데? 싶을 만큼 조작이 자연스럽고 운전자가 원하는 궤적대로 정확하게 돌아줍니다. 핸들링 감각만 놓고 보면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손맛을 주는 차량은 그랑 콜레오스 정도? 하지만 모델 Y 주니퍼는 무게 배분이 더 깔끔해서 한층 더 세련된 느낌입니다. 물론 롤은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급조양을 하더라도 큰 불안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장착된 타이어가 사계절용 컴포트 타이어다 보니 조금만 무리를 주면 사이드월이 말리면서 그립 부족이 슬금슬금 드러납니다. 특히 급하게 꺾을 때는 약간 밀리는 느낌, 즉 언더스티어도 살짝 느껴지죠. 하지만 전체적인 차량 밸런스는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와인딩 코스를 달려보면 전기 SUV 맞아? 싶을 만큼 뉴트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타이트한 코너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여유있게 조작해도 차가 빠르고 자연스럽게 따라와주고 연속된 코너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과격하게 꺾지 않아도 운전자가 원하는 궤적을 그대로 따라주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딱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무게중심이 낮은 전기차 특성상 속도가 꽤 높아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깔려있어 주행 중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특히 90도에 가까운 급코너에서는 스키드과 슬립 없이 잘 돌아나가면서 후륜 지지력이 우수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속도를 점점 더 올리면 그립 부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이드월이 무너지는 느낌과 롤까지 겹치면 운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이 확 올라옵니다. 차가 유연하게 반응하고 잘 따라오다 보니 한계를 착각하고 속도를 올리게 되는데 차량에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운전자의 주관적 감각보다 차량의 물리적 한계가 먼저 오는 경우라 스포티한 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이어를 썸머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모델 Y 주니퍼 RWD 매일 데일리카로 타면 어떨까요? 일단 전고가 1625mm로 SUV 치고는 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타고 내릴 때는 불편하지 않은데요. 단 앞좌석 시트가 살짝 높게 세팅되어 있어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은 계단에 앉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모델 Y는 SUV지만 쿠페 스타일 SUV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SUV보다 조금 낮은 시야를 보여줍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보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거의 감으로 파악해야 해서 이래서 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적용된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A필러가 두껍지 않고 사이드 미러는 광각, 적당한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 측면 시야는 꽤 괜찮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카메라 덕분에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생각보다 편하네 라는 느낌이 들죠.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얇은 유리창으로 봐야 해서 거의 후방 시야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후방 카메라로 커버는 되긴 하지만 직접 육안으로 보는 시야는 확실히 부족하죠. 휠베이스는 2890mm, 딱 중형 SUV 사이즈인데요. 그러나 뉴턴은 거의 3차선 정도 필요합니다. 테슬라 차량 전반적으로 회전 반경이 넓은데 주니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우디의 타이트한 뉴턴 성능이 그립더라고요. 확실히 테슬라는 이 부분만큼은 아쉽습니다. 차량 길이 4790mm, 차폭은 무려 1980mm로 길이는 중형 SUV급, 폭은 대형 SUV급입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차가 좀 뚱뚱하다 싶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길지 않아 주차는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단 후방 카메라만 보고 주차하면 삐딱해질 수 있는데 왜냐면 테슬라 후방 카메라는 중앙 기준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내 차는 삼각형이다 생각하고 주차해야 반드시 주차가 됩니다. 주차 후 탑승은 폭이 넓다 보니 편하지는 않지만 신축 아파트라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모델 Y 주니퍼의 승차감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탈만해졌습니다. 진심이에요. 보통 높이의 반지턱을 넘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당히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길고 사선으로 된 반지턱을 넘어갈 때도 약간의 롤은 있지만 거슬리지 않고 깔끔하게 차체가 따라오는 느낌인데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지난주 시승한 아우디 Q5와 비교해도
충격과 잔진동이 살짝 더 느껴지긴 하지만 체감상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반지턱에서의 만족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반복되는 요철 구간에선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단단하다 보니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진 못합니다. 게다가 장착된 금호 마제스티 9 EV 타이어도 잔진동까지는 걸러주지 못해 노면의 굴곡이나 울퉁불퉁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건 정말 화면으로 보셔도 느껴지실 정도로 차체가 바들바들합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죠. 돌이 많은 노면을 지날 때는 돌의 높낮이, 사이사이 진동, 좌우 롤링까지 전부 느껴집니다. 심지어 한쪽 바퀴만 포토를 밟아도 차체가 기우뚱 좌우로 한 번씩 출렁입니다. 그래도 예전 구형 모델 Y처럼 날카롭게 충격이 쾅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겹의 막을 통과한 듯한 충격 완화감으로 불쾌함 바로 직전에서 멈춰주는 느낌. 이런 개선은 확실히 체감됩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 억제가 잘 되어 있어 충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조금 덜하긴 합니다. 고속에서는 노면 진동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긴 하지만 요철을 만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요철도 느껴지고 큰 요철은 생각보다 쿵 하고 올라오죠. 특히 콘크리트 도로를 지날 땐 잔진동이 실내로 꽤나 꾸준히 전달됩니다. 이 부분은 고속 주행 시에 살짝 피로감을 줄 수도 있고요. 뒷좌석에 앉아 시내 주행을 할 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계속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반지턱을 넘을 땐 앞좌석처럼 탄탄하고 부드러운 조합이 꽤 잘 느껴지는데요. 특히 사선으로 긴 반지턱을 넘을 때 충격 유입이 크지 않고 잔 흔들림도 적어 생각보다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노면 진동이 실내로 전달되고 요철을 넘을 땐 몸이 튕기듯 밀리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시트 각도가 꽤 누워져 있다 보니 의외로 크게 거스리지 않습니다. 뭐랄까, 시트 각도가 승차감을 커버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승차감을 정리하자면 기본적인 승차감은 단단하면서도 깔끔한 편이지만 한쪽 바퀴만 충격받을 때는 좌우 흔들림, 롤링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예전 모델 Y보다 확실히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러나 일상 주행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수준으로 패밀리 SUV로 쓰기에 무난한 승차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타자마자 바로 느낀 게 있는데요. 바로 정숙성.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단 노면 소음 억제력은 솔직히 제 모델 X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속할 때는 51dB 이하. 사실상 전기차 특유의 무서운 가속 수준인데 전기 모터의 소리도 거의 안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도어 방음도 체크해 봤는데요. 실내에서 음악이나 통화를 최대 볼륨으로 켜놓고 차 밖에서 들어보니 음악은 약 60%, 통화 소리는 70% 줄어드는 수준. 안녕하세요. KT의 AI 상담사 제니입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1번, 기존 ARS 연결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훌륭한 오디오 품질만큼이나 도어 방음도 준수하였습니다. 실제로 주행 중에도 정숙성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시속 80km 주행 시엔 56dB, 110km 주행 시엔 60dB로 이건 이제 독일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 그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이젠 테슬라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다 보니 풍절음과 주변 소음이 조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핵심, 바로 전비와 주행 가능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100% 기준 주행 가능 거리 430km. 저 혼자 탑승 후 수원에서 목포까지 100에서 110km로 주행했을 때 소요시간 3시간 30분, 평균 속도 시속 88.6km, 주행거리 310km, 남은 주행 가능 거리 145km, 남은 배터리 34%, 전비 7.79km kWh, 성인 2명, 미취학 아동 2명 탑승 후 수원에서 목포까지 100에서 110km로 주행했을 때 소요시간 3시간 25분, 평균 속도 시속 90.7km, 주행거리 310km,
남은 주행 가는 거리 126km, 전비 7.38km kWh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무게가 늘어나니 전비는 살짝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수한 수치입니다. 외부 온도가 30도가 넘어 에어컨을 22도로 고정하고 주행을 했는데도 43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해 이 정도면 굳이 롱레인지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효율과 주행 가는 거리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선선한 날씨에는 더욱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RWD 어떠셨나요? 저는 시승하는 내내 이게 정말 4천만원대 차량이 맞나 싶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동급에서 보기 힘든 뒷좌석 정동 리클라이닝 시트와 뒷좌석 모니터,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넉넉한 수납 공간, 제로백 5.7초라는 뛰어난 가속력, 7km kWh 이상의 우수한 전비 효율까지 정말 주행 성능과 공간, 실용성, 정비 모두를 잘 갖춘 전기 SUV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차감은 다소 단단하지만 매일 불쾌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정숙성입니다. 비슷한 가격대 차량들과 비교하면 정말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자랑하죠.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경험까지 제공하니 솔직히 5천만원 중반대 가격에도 충분히 통할 상품성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코리아의 서비스와 소통 문제입니다. 21년식 모델의 NCA 배터리 이슈를 재생 배터리로 교체해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에 대한 정식 입장조차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태도는 소비자로서 정말 큰 실망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판매한 FSD도 아직까지 핵심 기능 하나 없이 정체된 상태고, 하드웨어 성능 부족으로 추후 기능 탑재도 불투명해졌는데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오너들에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코리아만 붙으면 이렇게 변할까요? 제품은 좋지만 브랜드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는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단 하나, 소통과 책임 있는 응답 아닐까요? 부디 테슬라 코리아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상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RWD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언제나 늘 그렇게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